2016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15년까지 기출문제, 전기기기 기출문제를 공부해 오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들, 예, 이런 거 이제 보이실 때가 됐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남은 기출문제를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알아가는 그 이론 중심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정전압 계통에 접속된 동기 발전기의 여자를 약하게 하면, 예, 답은 3번입니다.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 예,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예. 동기 발전기의 여자를 약하게, 즉 전류를 적게 흘려주면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 회로에서 과대한 부하 전류로 인하여 다이오드가 소손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어느 것인가? 예, 답은 1번입니다.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한다.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를 분산시켜 과대한 부하 전류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제도 역시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예, 42번도 답은 1번, 예,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직류발전기의 외부 특선 곡선에서 나타나는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직류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고요. 여기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직류발전기에 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있는데요. 예, 얘네는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로 나타내어지고요. 또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계자 전류와 유기 기전력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요 내용 다 암기하시고 가시면 좋긴 한데, 요거 암기하시다가 나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이러시면 외부 특성 곡선만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4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것. 예, 전기자 반작용.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전기자 반작용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주 자속이 감소되는 현상이다. 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주 자속이 감소가 되면 발전기에서는 유기 기전력이 감소합니다. 예, 그래서 1번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맞고요. 그리고 발전기의 경우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중성축이 회전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예, 그 얘기가 2번에서 하는 얘기예요. 발전기의 경우, 예, 회전 방향으로 기하학적 중성축이 형성된다. 예, 회전 방향으로 중성축이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발전기인 경우입니다. 또 전동기인 경우에서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기울어집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3번에 있어요. 전동기의 경우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기하학적 중성축이 형성된다. 그래서 2번과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은 브러쉬에 의해 단락된 코일에는 기전력이 발생하므로 브러쉬 사이에 유기 기전력이 증가한다. 좀 전에 전기자 반작용은 자속이 감소되는 현상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자속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유기 기전력이 감소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기 기전력이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예,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번엔 4번이 답입니다. 여기 해설에 제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 쭉 적어놨으니까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기자 반작용은 뭐라고요? 주 자속이 감소되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5번 어떤 정류기의 부하 전압이 2000V이고 맥동률이 3%이면 교류분의 진폭은 몇 볼트인가? 자, 맥동률 나왔습니다. 네, 맥동률의 공식은 출력전압의 평균값, 즉 부하전압 분의 출력전압의 교류분의 시로값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데요. 자, 정류기가 뭐하는 애죠? 교류를 정류시켜서 직류로 만들어내는 애죠. 그래서 예, 정류기의 부하전압은 얘는 직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하전압 얘가 직류분이 되고요. 예, 출력전압의 교류분 얘는 교류분이 되는 거예요. 교류분. 예, 그래서 맥동률의 공식은 직류분 분의 교류분 곱하기 100 이렇게도 나타내어집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서는 교류분의 진폭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 교류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넘어가서 곱해줘야 되고요. 100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전압의 교류분의 시료값은 맥동률 곱하기 부하전압 곱하기 100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맥동률 문제에서 3% 줬죠. 그리고 부하전압, 즉 직류분 2000V 줬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교류분의 시료값, 교류분의 진폭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맥동률이 직류분 분의 교류분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삼상 3300V 100kVA의 동기 발전기의 전격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문제에서 전압을 주고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을 줬습니다. 발전기 용량, 이게 어떻게 구하죠?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발전기 용량을 구하죠. 그런데 삼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때 전격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 이게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요 용량 P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전류는 루트 3V 분의 P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용량 P 100kVA 줬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루트 3의 전압 3300V 줬습니다. 그래서 3300 이렇게 해서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때리면 17.5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죠. 여기서 힌트가 단위만 보고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위, 볼트, 암페어죠. 전압과 전류가 곱해진 용량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발전기 용량 같은 건 다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요. 뭐 발전기 용량이 아니라 그냥 전력을 줬다면, 용량을 킬로와트로 줬다면 여기다가 역류를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문제에서 역률이 몇이다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발전기 용량을 줬기 때문에 공식이 루트 3 VI가 되는 겁니다. 삼상이기 때문에 루트 3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4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7번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원 전압 200V로 전부하를 걸었을 때 전류는 21.5A이다. 이 전동기의 출력은 약 몇 와트인가? 단 전부하 역률이 86%, 효율이 85%이다. 자, 이 문제에서 와트 구하라는 문제죠. 그죠? 와트. 좀 전에 제가 단위가 와트로 나오면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 삼상이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VI 여기다가 역류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래야 단위가 와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효율을 주고 출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효율을 주고 출력을 구할 경우에는 이 입력에다가 이 공식에다가 효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입력 곱하기 효율로 나타내죠. 그런데 단위를 와트로 줬기 때문에 입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효율을 곱해주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3에 전압 200V 줬죠. 그리고 전류 I 21.5A 줬습니다. 그리고 역률 86% 줬죠. 계산할 땐 0.86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율은 85% 줬습니다. 계산할 때는 0.85를 적용해서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때리면 5444W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죠. 이 문제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변압비가 3000대 100V인 단상 변압기 2대의 고압측을 그림과 같이 직렬로 3300V 전원에 연결하고 저압측에 각각 5옴, 7옴의 저항을 접속하였을 때 고압측의 단자전압 E1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얘가 변압기 TR1이고요. 얘가 변압기 TR2입니다. 변압기 두 대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었을 때 부하가 TR1에서는 5옴이고요. TR2에서는 부하가 7옴이랍니다.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가 전압이 E1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전압을 3300V로 인가하면
여기 전압은 이 3300V에 이 원을 뺀 전압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례식을 만들 때 이 원대 3300 마이너스 이 원은 5대 7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례식을 정리하면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곱한 값이 얘랑 얘랑 곱한 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5 곱하기 3300 마이너스 2원이 될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7 곱하기 2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 곱하면 16500 마이너스 52원이는 72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 넘겨주고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12원은 마이너스 165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없애주면 12원은 16500이다.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 원이죠. 그래서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 원은 16500 나누기 12 하면 1375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비례식 계산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9번 교류기에서 유기 기전력의 특징 고조 파분을 제거하고 또 권선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권선법은 단절권입니다. 특히 단절권은 권선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선법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49번엔 4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0번 12극의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기계각이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은 전기각을 구하는 공식은 기하적 각도, 기계각을 얘기하는 거죠. 기계각 곱하기 2분의 극수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계각 15 줬죠. 그리고 2분의 극수 12극 줬습니다. 그래서 12극 2분의 12 하면 9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90도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전기각을 주고 기계각을 구해라 하면은 넘어가서 아래 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계각은 전기각 곱하기 극수분의 2가 됩니다. 얘도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보면 기계각을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계각 구하는 공식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1번 4극 60Hz의 유도 전동기가 슬립 5%로 전부와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권선의 손실이 94.25W라고 하면 토크는 약 몇 뉴턴 메타인가? 문제에서 토크를 물어보고 단위를 뉴턴 메타로 줬습니다. 만약에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로 줬다면 공식은 0.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단위를 뉴턴 메타를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요 P2는 2차 입력을 의미하는데요. 얘를 동기 와트라고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2차 입력은 2차 건설 손실에다가 슬립을 나눠주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2차 건설 손실 줬죠. 94.25 나누기 슬립 5% 계산할 때 0.05를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차 입력은 1885W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공식에 들어가는 이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로 구할 수 있죠. 극수 4극 좋습니다. 그래서 4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면 동기속도는 1800rp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입력 여기다 넣고 동기속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2파이 곱하기 60분의 1800분의 1885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토크는 10N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세 가지 공식을 알 수가 있죠. 유도전동기에서 단위를 Nm로 줬을 때 토크 구하는 공식 하나랑 그 다음에 2차 입력 구하는 공식 슬립분의 2차 건선 손실로 구한다는 거 두 개랑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 얘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그래서 이 세 개 암기하시고 스스로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2번 단상 변압기에 정연파 유기 기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 전류의 파형은 답은 3번 외형파입니다. 이 문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형파는 고조파가 포함된 찌그러진 파형을 외형파라고 합니다. 정연파는 이런 파형을 정연파라고 하죠. 그리고 삼각파, 이런 파형을 삼각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형파, 이런 파형을 구형파라고 하죠. 외형파는 찌그러진 파형, 이런 파형을 외형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 이유는 고조파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52번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외형파입니다. 53번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형 전동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전동기고요. 선형 전동기는 이 운동 방향이 직선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전동기를 선형 전동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되는 컨베이어 벨트는 물체를 여기다 두면 직선 운동을 하게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겨가게 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하는 전동기가 선형 전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53번의 답은 1번입니다. 비교한 설명도 틀린 건 선형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 공극의 크기가 작다.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선형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 공극의 크기가 크다가 맞습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그리고 이 해설에 선형 전동기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읽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변압기의 전일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자, 변압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철손과 동손, 즉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하루 중에 무부하손의 합,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부하손의 합이 같을 때 변압기의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54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5번 유도 전동기를 전격 상태로 사용 중 전압을 10% 상승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의 변화가 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 그 사용 전압을 상승시키면 효율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해설에 전압을 상승하면 나타나는 특성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전압이 상승하면 슬립이 작아지고 효율은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하고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게 헷갈리시다 하시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유도전동기의 사용 전압을 10% 상승하면 효율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6번 대칭 3상 권선에 평형 3상 교류가 흐르는 경우 회전자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발생 회전자기 속도는 동기 속도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자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회전자를 돌려주는 자계가 회전하는 것을 회전자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칭 3상권선의 교류가 평형을 이루면 발생 회전자계는 동기 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7번 직류기 권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답은 1번입니다. 단중 파권은 균합판이 필요하다. 균합판이 필요한 권선은 단중 파권이 아니고 중권입니다. 이 문제도 문제와 답만 암기하는 그런 문제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8번 스태핑 모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스태핑 모터는 그 펄스 신호, 즉 주파수 신호에 의해서 그 정해진 각도만큼 이렇게 회전하는 모터를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데요. 그 각도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기동과 정지 특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전 방향을 바꾸기도 좋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기동 정지 특성은 나쁘다가 아니고 좋다, 용이하다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요 나머지 내용은 스태핑 모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요거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철손 1.6kW, 전부하 동손이 2.4kW인 변압기에 약 몇 % 부하해서 효율이 최대로 되는가? 자, 우선 변압기에서의 효율이 최대로 되는 조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되죠. 근데 이거는 전 부하 시,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철손과 동손에 이렇게 크기가 주어질 때는 이런 공식을 이용합니다. 예, 철손 PI로 표시하겠습니다. PI는 부하율분의 1의 제곱의 동손 PC, 예,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하율을 구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은 얘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PC분의 PI, 이 제곱을 없애주면 n분의 1은 루트 PC분의 PI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동손 2.4kg 분의 철손 1.6kg 곱하기 10 해야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8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0번 동기 발전기의 제동건선의 주요 작용은 난조 방지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제동건선 나오면 난조 방지 찾으면 됩니다. 이런 난조란 얘기가 어떤 현상이냐면 회전자가 정상속도 범위를 벗어나서 진동하는 그런 현상을 난조라고 합니다. 그런 난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건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제동건선은 난조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암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기출문제에서 좀 전기기기에 관련된 이론을 많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 보고 여기서 딱 책 덮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